앞에서 다 살펴봤던 단어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고가형성이고요. HA. HA라는 것은 자,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No single point of failure. 실패점이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중화를 시켰다는 얘기겠죠. 아까 앞에서 HA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HA 구성하기 위해서는 요게 바로 이중화한 거죠. 웹서버 자리고요. 인터넷이 있고 웹서버 있고 자, 요거 뭘까요? 앞에서 설명드렸었는데 L4 스위치죠. 로드 밸런싱 하는 L4 스위치. 세션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 한 대가 있을 경우에 요 한 대가 미드레어 거쳐서 데이터베이스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요 서버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서비스 중단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대가 이렇게 더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세션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DB 서버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세 대를 묶어주는 거를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고, 뭐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한데, 자, 이쪽에 사용량, 이쪽 1번 서버 사용량 살펴보고 L4 스위치가 하는 일이 2번 서버, 3번 서버 사용량을 살펴보고 사용량이 가장 적은 서버한테 세션을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L4 스위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요 세 대의 서버는 밖에서 볼 때는 같은 서버로 여겨지기 때문에 한 대가 죽더라도 서비스는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한 대가 죽더라도 요 죽은 서버를 장애 복구하는 동안에는 얘가 이쪽 2번과 3번으로 세션을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HA로 구성된 거를 Availability Zone이라고 하고요. 뭐 클라우드에서는 이렇게 요 해당 데이터 센터에다 이렇게 구축을 하고 또 리전 간 데이터 센터 간에 이런 Availability Zone을 구축을 해서 만약에 이 서버 전체가 죽더라도 다른 쪽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고가용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Azure 로드 밸런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저 요게 L4 스위치라고 그랬죠. Azure에서 제공하는 L4 스위치를 Azure 로드 밸런서라고 하고 기능은 L4 스위치와 똑같습니다. 로드 밸런싱 요 단어 꼭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확장성. 확장성은 뭔가 수요가 증가했을 때 서버 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스케일 업 방식이 있고 스케일 아웃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앞에서 살펴본 L4 스위치 앞에 웹서버일 경우에는 스케일 아웃. 자, 세 대로 서버가 모자라. 그러면 여기다가 한 대를 더 추가하면 되죠. 자,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업의 차이는 스케일 아웃은 요 서버에 데이터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없기 때문에 옆으로 늘려도 아무런 데이터 정합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L4 스위치를 놓고 이렇게 옆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우리가 스케일 아웃. 자, 데이터베이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두 대 이상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다 두 대를 놓고 두 대를 운영할 경우에 데이터의 정합성이 일어난다고 앞에 설명을 드렸죠. 1번 유저가 와서 여기다 데이터를 기록을 했고 나갔어요. 근데 0.0000001초 차이로 2번 유저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기록을 했어요. 그럼 세 번째 온 유저는 여기에 접속하면 2번 유저가 업데이트한 정보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용량이 모자라면 더 큰 서버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스케일 업이라고 그랬고 앞에 HA 같은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어떻게 HA를 구성하느냐 요거랑 똑같은 서버를 이렇게 한 대 더 둡니다. 그리고 얘 두 대를 클러스터링으로 묶어요. 그리고 얘가 액티브, 얘가 스탠바이. 그러니까 얘가 프라이머리가 되고 얘는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서버를 이렇게 네트워크선으로 연결해 놓고 스탠바이 서버가 계속 메인 서버한테 핑을 날립니다. 죽었니 안 죽었니? 왜? 죽었으면 핑을 날려도 답이 없어요. 그럼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이 권한을 테이크오버 해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준비하고 있던 스탠바이 서버가 메인이 되고
얘가 다시 스탠바이 서버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세션이 웹 서버로 들어와서 요 메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테이크 오버 했으니까 요 백업 서버로 이렇게 해서 HA를 구성할 수 있겠죠. 자, 스케일 업은 더 큰 서버, 스케일 아웃은 같은 사이즈의 서버를 옆으로 늘리는 거. 자, 고탄력성입니다.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고요. 고탄력과 관련해서는 클라우드가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뒤쪽에 이제 뭐 트래픽 매니저라는 단어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클라우드에서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고탄력성이다. 그래서 허리젠탈 스케일링이란 단어를 쓰고요. 스케일링 아웃, 우리 스케일 아웃, 웹서버에 스케일 아웃 썼죠. 근데 새로운 단어가 신조어가 등장하게 돼요. 여태까지 엔지니어들이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었는데요. 스케일 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예전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자가 이만큼 늘었다가 사용자가 줄었다고 해서 서버를 빼지 않아요. 대학에서 그 수강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버가 대표적인 스케일 아웃에 해당하는 서버예요. 1년에 2번 하는 수강 신청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웹서버를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별로 안 써요. 그렇다고 해서 서버를 걷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마존이 클라우드라는 기술을 발전시킨 이유도 거의 비슷해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그 땡스기빙 데이에 요 1년에 며칠 안 되는 이 사용자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투자를 했었는데 사용자 수요가 별로 없을 때는 펑펑 노는 거죠, 이 서버들이.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 아웃 반대되는 개념이 스케일 인, 자동적으로 수요가 없을 때는 자동으로 줄여지는 기능. 이게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VM에서 스케일 셋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동으로 이런 서버를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런 스케일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높은 내구성은 이제 DR이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앞에서도 DR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렸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복제해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백업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느냐, 복구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정도가, 얼마나 24시간 연속적으로 시스템이 끊기지 않고 서비스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